배우 김성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김성환은 1950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첫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가 8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회복할 수 없어 4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은 김성환은 새어머니와 함께 살며 대입을 준비했지만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8명의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기는 어려웠지만 첫째 아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김성환을 서울의 재수학원에 보냈습니다. 김성환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탤런트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동양방송 탤런트 공채 시험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는 종로에서 본 약장수와 뱀장수의 흉내를 내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지원자 중 최종 12명에 선발되어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성환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연기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데뷔 후 3년 동안 부모님 모르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시며 내려가 농사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은 배우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이 길을 계속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출연료가 너무 적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시체 역할부터 포졸, 인민군, 거지 등 어떤 역할이든 맡아야 했습니다. 단역이라도 무조건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투리 억양 때문에 주인공 역할을 맡지 못해 무명 시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말투를 배우고 이를 연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은 철저히 분석하며 사투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를 책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사랑을 키웠던 그는 원래 친구의 촌동생이었던 아내와 5년간 열애한 끝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아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모님께서는 김성환이 탤런트라고는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으니 믿기 어렵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아내 집안이 배우 이순재의 친척 집안이었던 터라 장인어른께서는 이순재처럼 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김성환은 갑작스러운 대선배 언급에 당황해 제가 키가 작거나 인물이 못생겼나요? 라고 답했다가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결국 어렵게 장인의 허락을 받아내어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김성환은 드라마 약속의 땅에 출연하며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부부의 한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군 복무 중 열심히 연습했던 사투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비록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방송사에서 지급한 출연료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우로서 인지도를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탤런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밤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큰 인기를 끌던 시절 서울의 유명한 엠파이어 월드컵 나이트클럽 사장이 김성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집 한 채 가격이 400만 원 하던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은 김성환에게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출연 제안을 했습니다. 김성환은 이미 원맨쇼를 준비 중이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처음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성환은 잘못된 빚 보증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엠파이어 나이트클럽을 다시 찾아갔으나 돌아온 대답은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썼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 는 냉정한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기와 무대 활동을 병행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는 엠파이어의 진행자를 설득해 무대에서 상황극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인기 가수 최진희가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자 김성환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따, 저 아가씨 노래 진짜 잘하네. 진행자가 반응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최진희 모른다고? 김성환은 다시 말했습니다. 왜 반말이야? 나 전라도 출신 가수야.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을 때 배 깃는 놈 때문에 장려상 받았지만 원래 대상은 내 거였어. 나도 노래 한 곡 하면 안 될까? 이후 김성환은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원맨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원맨쇼는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불구하고 좌중을 웃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서 배꼽을 잡고 웃었고, 이 공연은 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연기자로 시작했지만 그의 열정은 끝을 몰랐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사투리로 노래를 개사해 부르면서 대박을 쳤고 밤무대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기자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노래 실력을 더해 KBS 가요 무대에도 출연하며 트로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심지어 라디오 DJ로 변신해 30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년 동안 MBC TV 고향이 좋다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은 53세에 대학에 진학해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박사 과정까지 밟았으며 그의 성실함에 학교 동료들마저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함 덕분에 그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김성환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팔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고향의 논밭을 모두 팔아야 했던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그는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그 논밭을 되찾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군산에 3만 평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성환은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인생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은 동료들을 챙기는 마음도 각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송대관이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친한 동료인 김은기 여배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빈소를 찾아가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김성환 씨는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드라마, 라디오 방송 진행, 협회 활동까지 맡으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그는 자식들이 자신처럼 열심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김성환 씨의 아들 김도성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인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 연기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김성환 씨는 아들의 결정을 염려하며 방송계의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결국 자식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KBS 탤런트 공채 시험에 응시했으며 김성환 씨는 심사위원으로서 아들의 연기를 보고 마음 아팠지만 공정하게 심사한 끝에 1차에서 탈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김성환의 인생은 다사다난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난을 견뎌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놀라움을 줍니다. 실력이 없으면 배우로 살아남을 수 없다. 는 말처럼 김성환은 연기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냉정한 판단을 했던 이유는 배우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연기, 노래, 방송 진행, 그리고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 지금의 김성환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